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자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구독자 피드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자, 그리고 나이는 40대 중반, 구력이 3년, 그리고 2, 3주에 한 번 타신대요. 조금 이 타는 절대적인 양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강습은 4회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소리를 껐지만 강습을 받는 영상이에요. 타는 거 보면 기본 포지션을 잘 잡고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3년에 2, 3주에 한 번이면은 지금 3년을 타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세가 슈템턴도 지금 강습을 받으시는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타는 거는 고민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네, 구독자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다운이 너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다. 영상을 보니 등이 너무 서 있는 것 같다. 플렉스 110인데 그래서 플렉스가 강해서 실력이 안 느는 건지, 이렇게는 레벨 1 어림도 없겠죠?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어, 일단은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이 강습 영상에서도 지금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 타이밍에 강사님이 더 앉으세요! 더 다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강습을 받으시면 그 강사분의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으니 보이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 이 모습. 네, 이 모습. 지금도 후경이거든요. 지금도 뭔가 잘 접혀 있어 보이지만 후경이에요. 네, 지금 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 뒤에. 근데 여기서 더 앉으면 상체를 엄청 숙이지 않는 이상 중심을 가운데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등이 너무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다운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시지만, 이 상태에서는 다운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원래가. 제가 이따가 거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운과 이 플렉스 110, 일단은 신체 조건 자체가 그렇게 건장한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막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힘이 좋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타는 모습도 그렇고. 그러면 플렉스 110도 어떻게 보면은 좀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체 조건은 둘째치고, 일단 플렉스는 제 예전 영상에 장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우리의 스킬을 휘어주고, 그리고 그 속도를 잘 우리가 버텨내면서 그게 이제 무릎, 발목, 무릎, 이제 골반 막 이런, 지금 플렉스 얘기하니까 발목, 무릎이 제대로 작동을 했을 때, 그 힘을 버티면서 작동을 했을 때 텅이 눌려지게 되고요. 누르는 게 아니고 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 저 플렉스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라면, 초급자에서 이 정도의 속도를 탄다면 플렉스 110은 분명히 강해요. 예. 플렉스 110을 누를 만큼의 외력이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예. 플렉스는 분명히 외력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외력은 속도와 관계가 있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플렉스를 높게 쓰셔야 되고, 그래야지 스키가 잘 눌리게 돼요. 그래서 플렉스, 요거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거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벨 1 어림도 없겠죠. 지금 일단은 2월 중순에 이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주, 3주에 한 번 타신다면, 어, 연습량 자체가 일단은 절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레벨 1의 쇼턴도 보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한데, 도전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레벨 1은 사실 레벨 3 분이 시험도 보지만 계속 그 시험 보기 전에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타야 되는지 강습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강습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내가 레벨 1을 꼭 따야 되겠다, 이게 당락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서
레벨 1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이 강습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직 남아 있나요? 뭐 스케줄이 아마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영상으로는 피드백을 이렇게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슛템턴 이거 연습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속도에 저항을 주는 자세, 엣지를 주는 자세를 주고, 그리고 이 스키가 단단하게 버텨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속도가 이 스키를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축이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지금 슛텐턴 할 때 어때요? 지금 스키가 단단하게 엣지가 딱 눈에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죠? 그냥 모양만 벌렸다가 지금 그죠? 뒤뚱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지면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우리가 여기에 딱 쓸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을 슛텐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거실에서 어떻게 스키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원론적인 거 싹 다 설명드릴게요.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고 집약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다운 동작을 참 이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사실 4년 5년 전만 해도 이게 다운이 거의 성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운하지 마세요 하면은 사람들도 안 믿었고 뭔가 좀 이단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영웅 김연태 선수도 딱 어느 컨텐츠에서 다운한다는 느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케다류상 얼마 전에 세미나 하셨죠. 다운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요. 기본 자세, 그리고 그 자세에서 딱 기본 자세까지 올라오는 거, 이 높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좋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 자세, 우리의 신체의 중심을 발바닥에 잘 전달하는 이 기본 자세, 이 탄력 있는 몸, 이거를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발목이 유연하고 골반, 무릎 다 탄성 있게 잘 움직이면 얘가 발목이 접히면서 무릎이 나오고 골반이 접히고, 이게 우리의 유기적인 몸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점프해서 착지할 때도 그렇고, 이런 탄력적인 몸의 움직임이 우리 신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되게 잘 설계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를 탈 때도 이 동작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오른발, 왼발 지금 부츠를 신고 안 신고 했잖아요. 지금 왼발에서 이 모습이 부츠 안에서도 우리가 가는 속도에 저항을 딱 주면 원심력, 외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 외력이 우리를 꽉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눌리듯이 그 외력을 버티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탄력적으로 수축이 돼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다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꾹꾹 지금 눌리기,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버클을 다 풀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꾹꾹 주면서 몸의 움직임이 생기면 그게 곧 이 텅을 눌러주는 힘이 돼요. 그죠? 스키 탈 때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힘이 세지고, 그걸 우리가 버티려고 꾹 하다 보면 어때요? 더 많이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속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초보자를 타고 계시고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큰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평지랑
똑같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평지에서 쓴 거랑 거의 비슷해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버클을 채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가 그냥 스키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앉아 하면 어때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고 어때요? 무릎이 딱 우리 부츠에 걸리면서 이렇게 뒤로 앉게 된다고. 앉아 하면. 그죠? 이러면 계속 후경이에요, 후경. 네. 지금 막 들리죠? 앞꿈치 들릴 정도로 앉아 하면 계속 후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 무게가 앞으로 가야 돼. 계속 앉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스키를 타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다운이라는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론 몸의 움직임을 뭔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라면은 조금 유의미하겠죠, 다운이라는 동작이. 근데 지금 영상에서처럼 뭔가 타고 있는데 지금 후경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더 앉으세요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해요. 이게 강습을 받으신 거를 뭔가 이렇게 근간을 좀 흔드는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어찌됐건 장비와 뭔가 신체와 물리적인 그런 원리는 이렇다. 그거를 알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 자세에서 엣지 주기. 엣지를 줘야 어찌됐건 저항이 생기면서 외력이 생기거든요. 이 동작. 우리 다케다류상, 일본의 영웅, 우리 다케다류상도 계속 강조하죠. 이 기본 자세. 딱 엣지를 줬을 때 우리의 축이 이쪽에 이 바깥발 쪽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 자세 가운데 만들고 다시 바깥발. 이 기본 자세. 이 엣지를 주는 동작. 그게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그거는 평지에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셔야 되고, 지금 그거보다 좀 더 생각을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에 우리는 스키판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스키판 위에서 우리는 스키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스키랑 상관없는 동작들은 우리가 걸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걷거나 이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스키의 움직임과 함께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스키를 버려놓고 동작을 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정경각이 딱딱한 정경각에 부츠를 신고 경사면을 내려갈 때 스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알아야 그 위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츠를 하나 더 신을게요. 자, 부츠를 신었습니다. 부츠를 신고 우리가 경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왼쪽 턴이 딱 끝났어요. 왼쪽 턴이 딱 끝나면 고저차가 생기죠. 그죠?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른발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발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부츠는 정경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차가 생기면 무조건 이 전후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를 제가 전후차를 맞춰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맞추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쪽 발에 뒤꿈치가 들린다고. 근데 우리는 스키를 신고 있기 때문에, 긴 스키를 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키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후차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후차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리적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딱딱한 부츠를 신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 현상인데, 이거를 일부러 골반을 틀어서 전후차를 만들거나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골반을 틀어서 전후차를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다시 기본 자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빠졌던 거를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기본 자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말이 샜는데 어찌됐건, 자,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 무조건 전후차가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후차가 맞춰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엣지를 풀어줄 때. 경사면에 양발이 베이스가 딱 닿아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전후차가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기본 자세.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스키를 전후차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기본 자세가 만들어지면서 골반이 이렇게 폴라인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엣지를 넣으면서 골반이 딱 맞춰지겠죠. 그럼 우리가 외력을 잘 저항할 수 있는 동작이 돼요. 그렇게 돌다 보면 또 고저차가 생기고, 그죠? 그럼 또 전후차가 생기고, 거기에 우리는 동작을 잘, 포지션을 잘 잡아 놓으면 우리가 후반을 잘 타고 가서 다시 어때요? 이 전후차 맞추면서 기본 자세. 그러면 결과적으로 골반도 폴라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동작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스키의 모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키가 잘 느껴지고, 그리고 스키 위에서 스키 조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전후차 막 만들고, 외항한다고 전후차 만들고, 뭔가 이 물리 법칙에 자꾸 반하는 동작을 하다 보면 스키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 신체를 이해를 하고 그 위에서 잘 포지션을 잡는 거, 이게 스키 실력을 늘리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독자님은 뭘 해야 되냐? 지금처럼 초급자에서 지금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꾸 앉으려고 하니까 이게 뒤로 자꾸 빠지고, 그거를 버티려고 그러면 위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버티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앉는 동작 있다 하지 말고, 그냥 앉으면서 어깨에 힘을 빼래. 앉으라는데 어깨에 힘을 빼. 안 돼요. 일단 앉는 거부터 하지 마세요. 다운 이거부터 일단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자세 서 있는 상태에서 엣지 넣는 동작만. 엣지 넣는 동작만.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스키판 위에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여기 머물러야 돼요. 그죠? 막 딴 데로 가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이런 게 다 됐을 때, 그때 하시고, 지금은 항상 스키판 위에 중심이 머무른 상태에서 엣지를 주고 풀고 주고 풀고, 이러면서 엣지를 준 상태에서 외력을 느껴보는 거예요. 발바닥에 들어오는 외력을 느껴보면서 몸을 수축도 시켜보고, 외력에 맞게 수축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풀면서 업도 해보고, 이게 몸이 수축된 걸 풀면 그게 업이거든요. 풀면 업이에요. 그죠? 수축했다? 풀면 업. 이런 식으로 좀 스키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상 후반에 나오는 슈템턴도 개념이 딱 잡히죠. 스키판의 중심이 딱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딱 벌리는 순간 엣지를 주면서 단단하게 지면을 만들고 그 위에 내가 탁 올라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슈템턴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엣지 없이 그냥 뭔가 이런 체중 이동만 하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딱 서 있을 수 있는 지면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까딱까딱 하다가 쓰고, 까딱까딱 하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돼요. 스키는 스르륵 도망가고, 그냥 미니까. 그죠? 그래서 슈템턴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영상을 공개를 하시는 걸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영상인가도 영상 없이 하기는 했는데, 영상이 없이 하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메일을 드릴 거예요. 지금 구독자님과
좀 같은 결의 스키를 타고 계시는 분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분들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한 분은 쇼턴 하면서 막판에 앉아요. 막판에 앉아요. 이게 똑같아요. 조금 의미 없는 다운을 하세요. 그분도 똑같이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직도 다운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쇼턴 타면서 스키를 느끼면서 자연스러운 수축 동작, 그리고 풀고 스키 위에서 스키를 계속 느껴야 돼요. 스키를, 내 중심이 스키 위에서 계속 놀 수 있게, 이 안에서 놀 수 있게 그렇게 타시면 되고, 한 분 슈템턴 하듯이 들어가요. 항상 이게 삼각발처럼. 근데 그분도 슈템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릴리즈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쪽 발에 있다가 릴리즈가 돼서 기본 자세를 딱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턴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삼각발 슈템턴으로 계속 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보시고 또 이 안 되시는 분들 또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피드백 해드려야 될 분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좀 빨리 만들어서 한 주에 2개씩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빨리 피드백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그 느낌대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